스포츠 심리 코칭은 크게 보면 심리학 요 안에 다루는 부분은, 그 다음에 뇌과학, 그 다음에 코칭, 거기서 이제 발전된 여러 가지 원리나 어떤 법칙이나 기법들을 결국 어디에 운동 상황에 적용해 가지고 선수들의 운동 수행 향상 또 긍정적인 변화 성장을 유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스포츠 심리 코칭의 개념은 심리학, 뇌과학, 그 다음에 코칭. 여기서 이제 왜 코칭이 들어가는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코칭은 뭐냐면 상담하고는 달라요. 상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분보다 밑에 처져 있는 걸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코칭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더 탁월하게 올려주는 걸 우리가 코칭이라고 한다면, 코칭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을 더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성장시켜주는 것, 그게 코칭이거든요. 여기 그러한 기법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코칭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모든 교육, 상담 또는 인간관계 핵심은 나포입니다. 나포. 요거에 대한 걸 명확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나포. 그럼 나포는 뭐냐면 신뢰관계, 서로 촉진관계 이런 걸 뜻하거든요. 상대방과 내가 나포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꾸로 나포가 형성되어 있다면 콩을 파치라고 해도 믿는다. 그래서 모든 전제에는 나포,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포. 교육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나포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나포를 형성해서 뭐 하자는 걸까? 그렇죠? 예, 나포를 형성하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뭐를 가질 수 있냐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 야고 나포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하면 손 한번 주고 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포 형성 안 돼 있을 때 내가 손을 밀면 왜 손을 잡으려고 하지? 뭐냐면 의심하고 거리를 두게 되죠. 일단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칭에서 만약에 교육생이 저항하거나 걸러낸다면 내가 주고자 하는 걸 온전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포가 전제다. 나포 형성하는 방법들은 다음에 또 한번 우리가 터치할 거예요. 그럼 나포가 형성되고 나면 결국은 뭐냐면 코치와 선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이 달라요. 코치가 일방적으로 지도한다, 가르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코치가 단순히 내가 가진 그거를 전수해주고 내가 이끌어주고 하는 그건 단순한 거예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결국 코치가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큰 그릇을 가져야 되고 또 선수에 대한 관찰을 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수용을 해야 되고 때로는 공감을 해야 되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야 되고 수많은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는 이거를 못 가지기 때문에 코치가 시야가 좁아져 있다든지 이걸 못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좁혀져 있는 관점 그 틀에 선수를 가둬 넣어 가지고 선수에게 더 많은 그걸 줄 수 있는 걸 못 주는 게 생긴다 말이에요. 자, 코치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철학. 첫 번째,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선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코칭하는 이 모든 선수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으면 잘하는 선수나 못하는 선수나 지금 현재는 떨어져 있거나 전혀 적응 못하는 그 선수조차도 내가 절대적인 철학을 갖고 있잖아. 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코치는 뭘 하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 선수가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요 철학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겠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원은 그 선수가 이미 갖고 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내 걸 준다가 아니고 모든 건 이미 선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코치는 뭐 해주냐면 선수가 갖고 있는 그거를 일깨워주고 그걸 더 열어주고 더 이끌어주는 또는 서포트 해주는 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100m 달리기를 18초 뛰는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18초 뛰고 있는 이 선수를 만약에 기록을 15초로 줄였다면 그 15초 3초를 줄였잖아요. 15초 뛸 수 있는 이 선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선수 안에 잠재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수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팔굽혀펴기를 10개밖에 못하던 이 선수가 30개를 할 수 있었다. 그럼 이 10개에서 30개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갑자기 뭔가 에너지를 넣어줬다든지 특별한 뭔가를 써서 되게 한 게 아니다. 그걸 유도하고 그걸 서포트 해준 건 당연히 코치지만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다. 본인 안에 있다. 그래서 선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게 두 번째 철학입니다. 세 번째 철학은 그러면 모든 선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모든 자원은 이미 선수가 갖고 있다면 그대로 나오면 그게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훌륭한 코치가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해요. 훌륭한 코치가 있을 때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그러한 숨겨진 능력들이 다 나올 수 있다. 여기 이제 코치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철학이에요. 요거 이제 갖게 되면 코치가 좀 수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훌륭한 코치가 되면 안 보일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넌 그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할 때 넌 그것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스포츠에서 코치가 작은 어떤 수행 과정에서의 어떤 믿음을 주거나 기대를 주거나 피드백을 보내줄 때 그 말 한마디에 그 격려 피드백 하나에 한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역할이죠.